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AVR 기초를 강의하는 강사 송남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두 개 정도의 큰 산을 넘었는데요. 첫 번째 산은 인터럽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은 타이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산을 넘어야 되는데요. 그 세 번째 산이 바로 뭐냐면 AD 컨버터입니다. AD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이런 겁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즉, 그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러한 전압이죠.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AD 컨버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AD 컨버터는 옛날에는 이 아날로그 신호를 그 마이컴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별도의 ADC가 내장된 회로를 구성해가지고 센서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그걸 마이컴에 연결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트메가 128은 ADC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즉 애트메가 128 여기 보이시는데요. 여기 마이컴 보드에 있는 애트메가 128 CPU는 ADC를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쓸만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바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의 ADC, AD 컨버터를 쓰지 않고도 애트메가 128 속에 내장된 ADC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 성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비트로 바꿔줘요. 아날로그 신호를.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거는 0000 해가지고 0이 10개입니다. 이거에서부터 시작해서 1111, 1111 하고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1이 10개. 그래서 10비트로 바꿔줍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요거를 보통 해상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해상도.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단자가 총 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VR에 아날로그 신호를 총 8개를 쭉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8개.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기준 전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준 전압은 2.66V 내부에 또는 뭐 VCC 이제 요거는 5V를 말합니다. 기준 전압이 5V.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전압은 그라운드 0V고요. 가장 높은 전압은 레퍼런스 전압인데 이 레퍼런스 전압을 기준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전압을 2.66V를 쓸 수도 있고 또 VCC 5V로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 5V VCC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기준 전압을 가장 높은 전압을 센서의 특성에 따라서 입력되는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단일 변환 방법과 자유 변환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것은 제가 뒤로 가면서 레지스터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C 변환이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직접 AD 변환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알아서 인터럽트에 의해서 자기가 알아서 AD 변환을 하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제공합니다.
그래서 ADC 동작을 위한 AVR의 핀 배치를 보면은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F0에서부터 시작해서 F7까지 총 8개의 핀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레퍼런스 전압,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외부 전원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레퍼런스 전압은 내부에 있는 그 VCC 전원하고 함께 묶어서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여기 어느 곳인가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연결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AD 컨버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 AVR에서. 그렇게 AD 컨버전을 하려면은 어떻게 AD 컨버전을 해야 할 것이냐, 이 AVR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지스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한 어떻게 AD 컨버전을 할 것이냐,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디지털 신호로 바꿔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이러한 레지스터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요겁니다. ADMUX 레지스터, ADC 멀티플렉서 셀렉션 레지스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비트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이러한 그 변수들이 말하자면 있는 겁니다. 자, 그 레지스터의 이름은 ADMUX입니다. 자, 이런 ADMUX에서 제일 먼저 요겁니다. 레퍼런스 소스 0, 레퍼런스 소스 1 이렇게 두 개의 비트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비트는 기준 전압을 정해주는 겁니다. 기준 전압. 가장 낮은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에서 가장 낮은 전압은 0입니다. 그라운드. 그래서 가장 높은 전압은 얼마냐 요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 레퍼런스 전압 요거.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전압은 어떤 전압이냐라고 그러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먼저 요거를 00으로 해놓으면은 레퍼런스 AREF 단자에 외부에서 기준 전압을 따로 인가해 줄 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센서의 특성상 기준 전압이 굉장히 낮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그 기준 전압을 걸어줍니다. 대개 이제 요 외부에서 기준 전압을 걸어주는 경우에는 조금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센서에서 나오는 출력 신호가 너무 낮아요. 물론 선형적으로 증폭할 수 있는 증폭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연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직접 연결할 때는 그 기준 전압을 센서에서 나오는 가장 높은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00은 외부의 기준 전압을 걸어줄 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요거 VCC를 기준 전압으로 할 때 레퍼런스 소스 0만을 1로 해놓으면 됩니다. 레퍼런스 소스 0 요거만 그러니까 요거를 1로 해놓으면은 기준 전압이 뭐가 된다고요? VCC 전원이 됩니다. VCC 전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거 두 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djust left, AD converter, adjust left, adjust right 이런 거에 이러한 그 비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비트냐 하면은요. 요거는
10비트잖아요. 입력되는 10비트이기 때문에 그 10비트이기 때문에 버퍼는 16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16비트. 16비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양쪽이 다 8비트잖아요. 여기도 8비트. 그러니까 10비트니까 여기에 실제 저장하는 거는 10비트니까 여기에 8비트, 여기에 2비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저장하는 방법이 0 AD 컨버터 left adjust right라고 하는데 ADLAR인데요.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요. 0을 집어넣으면은 변환 결과가 우측 정렬이 돼요. 즉 어떻게 되냐면은 우측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게 16비트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다 채워요. 8비트. 그리고 제 위에 상위 비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2비트를 채워요. 이것이 0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제가 이제 여기 있네요. 우측 정렬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ADC-L, ADC-H가 있는데 먼저 하위 8비트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8번째, 9번째 비트에 이렇게 2비트가 저장이 있네요. 근데 ADLAR이 1일 경우에 좌측 정렬일 경우에거든요. 좌측 정렬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가 꽉 차오고 위를 꽉 채우고 그 다음에 하위 2비트는 제일 왼쪽에 2비트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우측 정렬 방법을 쓸 겁니다. 우측 정렬 방법.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 4개의 MUX 0서부터 시작해서 MUX 4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보통 3개를 씁니다. MUX 0, MUX 1, MUX 2 3개를 쓰는데 요거는 F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000이면은 F0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고 001이면은 F1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신호를 어디를 통해서 입력받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거기 그대로 그 비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터 레지스터 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여기에서 잘 세팅을 해줘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AD 컨버터 이네이블이다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0을 넣어주면 AD 컨버터 컨버전이 안 됩니다. 즉 AD 컨버전을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AD 컨버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AD 레디 하고 있는 거죠. 실제 AD 컨버전을 하라라고 하는 그 스타트 비트는 여기다 넣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요. 요 ADC는요. ADSC는 AD 컨버전 스타트 컨버전이라는 뜻인데요. AD 컨버터 스타트 컨버전. 그래서 AD 변환을 시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으면 이제 AD 변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AD 컨버전이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0이 들어갑니다. 자동적으로 0이 들어갑니다. AD 컨버터 이네이블은 뭐라고 그랬죠? 자, AD 컨버전을 AD 변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자, AD 컨버전을 시작해라. 지금 바로 시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ADFR이라는 비트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ADFR이라는 것은 0을 집어넣으면 단일 모드로 동작이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AD 변환 동작이 한 번만 수행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려면은 계속 시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럴 때는 0을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근데 AD 컨버전 프리 러닝이라는 여기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자동 모드로 돼요. 그래서 ADC 동작이 반복적으로 자동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AD 컨버전 인터럽트 플래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0이 되어 있으면은 아직 변환이 끝나지 않은 거고요. 요거는 언제 변환이 됐냐 안 됐냐 체크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바로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AD 컨버전을 할 때입니다.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AD 컨버전을 할 때 요 ADIF에 뭐냐면 0이 들어있으면은 아직 변환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인터럽트가 걸리면서 아직도 변환이 끝났으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1이 들어갑니다. AD 컨버전 인터럽트 플래그에 요거 그다음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D 변환 인터럽트 이네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ADC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AD 변환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있어요. AD 프리스케일 그래가지고 분주를 AD 변환을 할 때 16MHz 내부 클럭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 클럭이 너무 빠르다 할 때 우리가 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주비를 선택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2분주, 4분주, 8분주, 16분주, 32분주 이렇게 해서 128분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빨리빨리 변환한다. 신호가 굉장히 빨리 변환한 신호 같으면 우리가 16MHz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죠. 그런데 변화가 굉장히 느리다. 뭐 온도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압력 센서처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속도가 느리다 그럴 때는 너무 자주자주 AD 변환을 너무 16MHz처럼 빠른 신호의 AD 변환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분주를 해서 좀 느린 주파수가 좀 말하자면은 시간은 멀고 그다음에 주파수는 좀 느린 이러한 주파수로 우리가 AD 컨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ADC라고 그래가지고 AD 컨버전을 하면은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컨버전을 하면은 버퍼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16비트 메모리에 저장되는데 그것이 바로 ADC-L입니다. 그래서 L은 low라는 뜻이고 H는 high라는 뜻인데요. low의 16비트, 8비트, 그 다음에 high의 8비트 이렇게 8비트인데 어쨌거나 변환된 결과는 10비트이기 때문에 요거 ADLAR 비트를 0으로 해놓으면은 밑에는 8비트를 다 채우고 위에는 2비트만 채웁니다. 위에서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ADLAR 비트를 ADMUX에 있죠. 이 ADLAR이라는 이 비트가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위에 상위 8비트의 데이터를 채우고 하위에는 2비트 데이터를 채웁니다. 이렇게 해서 10비트를 채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ADC 변환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ADC를 초기화합니다. 즉 뭐냐면은 레지스터 값들을 우리가 AD 변환을 할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뜻인데요. 제일 먼저 AD 변환,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의 AD 변환을 할 준비를 하여라 라고 하는 AD enable을 1로 세트합니다. 1로 세트하고요. 그 다음 분주비를 정해요. 요거는 AD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에 있죠. 분주비를 2분주로 할 거냐, 4분주로 할 거냐, 8분주로 할 거냐 해서 이 분주비를 정합니다. 자, 분주비를 정하면은 그 다음 기준 전압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AD MUX에 있는 기준 전압을 정하는데 VCC를 쓸 것이냐, 아니면 내부 2.5 뭐 몇 볼트를 쓸 거냐, 아니면은 외부에서 기준 전압을 연결해서 쓸 것이냐, 이걸 정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 채널을 정해요. MUX0에서 MUX2까지. 그러니까 F포트에 F1을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F2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을 것이냐, 이렇게 어느 비트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어느 비트에 연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단자에 연결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작 모드를 정해야 됩니다. 동작 모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죠? 프리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동적으로 매번 한 단계마다 이렇게 AD 컨버터 스타트 명령을 넣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프리러닝 계속 연속적으로 AD 변환을 할 것이냐, 그거를 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AD 변환이 끝났을 때 그게 이제 바로 이거죠. 인터럽트를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수동적으로 계속 AD 변환을 시작하라라는 명령을 주어서 할 거냐, 요것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변환을 시작을 합니다. AD 변환 시작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AD 변환이 시작되면은 AD 컨버전, 스타트 컨버전, AD 컨버터, 스타트 컨버전. 그래가지고 요건 뭐냐면 AD 변환을 시작하라라는 뜻인데요. 요게 0인지를 체크합니다. 여기에 0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변환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0이 들어있으면. 근데 여기에 1이 들어있으면 아직도 변환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변환이 완료됐는지를 체크해서 변환이 완료되면은 그 데이터가 16비트 버퍼인 ADCH, ADCL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른쪽 정렬을 할 경우에요. 오른쪽 정렬을 할 경우에 그 결과에다가 ADCL, ADCH 그 결과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은 1024를 곱하면 됩니다. 왜요? 10비트이기 때문에. 10비트이기 때문에 1024를 곱합니다. 레퍼런스 전압을, 그러니까 기준 전압을, 아니죠. 입력 전압을 기준 전압으로 나눠요. 그 값이 디지털로 바뀐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ADCH하고 ADCL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다시 1024를 곱해줘야 됩니다. 왜? 10비트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는데, 이때
그 버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요, 우측 정렬일 경우에 반드시 하위 비트부터 가져옵니다. 하위 비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상위 비트를 가져와서 그냥 오화를 시키면 안 되고요. 이따 이제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요거를 8번 왼쪽으로 비트 시프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하위 8비트를 가져오면은 상위 8비트가 밑으로 8비트가 딸려 내려가요. 그래서 다시 위로 8비트를 밀어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할 때는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만들 프로그램은, ADC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걸로 가르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냐면은 그 가변 저항이 있습니다. 가변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FND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가변 저항에서 입력되는 전압을, 요거는 요 전체가 R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저항을 R1이라고 할 때, 요 V2는 어떻게 될까요?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V2는 어떻게 되죠? V는 R분의, R분의 뭐죠? R1 VCC죠. VCC. 그러니까 뭐 요거는 공식은 뭐 알 필요 없고요. 어쨌거나 여기에 입력되는 요 전압은 VCC보다는 낮아요. VCC보다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 전압이 입력되는 거죠. 이러한 F5를 통해서 이렇게 가변 정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아날로그 전압을 AD 변환해서 그것을 A하고 E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FND에다가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AVR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New Project AVR GCC A025 Next AVR Simulator 오메가 128 요거를 여기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슨 에디터에서 오픈 공유에 그러면은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F5 핀을 통해서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이걸 처리하는데요. FND의 그 결과를 처리합니다. 이때 처리하는 방법은 인터럽트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에서 본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CPU는 그 다음에 이제 IO.H shall include util delay.H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하나 선언합니다. true는 1이다. 이 x는
리셋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를 만듭니다. while done.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요, FND는 A하고 E 포트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출력 포트를 해야 되죠. A하고 E 포트에 연결했으니까 출력으로 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FND가 연결된 포트를 출력으로 정한다. 그렇죠? 자, DDR A 포트 전부 1로 해야 되죠? X, FF. 그 다음에 DDR E 포트 역시 전부 1로 해야 되죠. 출력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으로 정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AD 컨버전, AD 변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한다. 즉 뭐죠? 즉 각 레지스터들을 값들을 정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 때는 이러한 인터럽트, 그 다음에 타이머, 그 다음에 지금 배우시는 AD 컨버전, AD 변환, 그리고 앞으로 배울 시리얼 통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는 항상 레지스터 표를 옆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정해야 될까요? 예, ADMUX라는 레지스터부터 정할까요? 자, ADMUX부터 정합니다. ADMUX를 정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원래 있던 ADMUX의 값에다가 OR을 해줘라. 이렇게 해주는 게 항상 안전합니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준전압부터 정할까요? 기준전압. 우리는 기준전압을 뭘로 하기로 했습니까? VCC 전원을 기준전압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레퍼런스 소스 0을 1로 해놓으면 되네요. 그죠? 요걸 1로 해놓습니다. 자, 그걸 1로 해놓으러 갑니다. 자, one shift left reference source 0번을 1로 하여라. 일단 요건 해결을 했습니다. reference VCC를 기준전압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은요, 변환된 신호를 어떻게 할 건가? 우측 정렬할 건가? 아니면은 좌측 정렬할래? 그런데 요거죠, 요거. 우측 정렬할래? 좌측 정렬할래?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오른쪽 우측 정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팅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우측 정렬할 거니까 세팅을 안 해줘도 됩니다. 요거 여기 있죠? 우측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세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요거 정해야죠. 요거 어디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것이냐, F5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F5 포트는 어딜까요? 제가 미리 여기 연결을 해놨습니다. F5는 여기 있네요. 뭐냐면은 MUX0과 MUX2를 1로 해놓으면 되죠. 그죠? 그거 두 개만 MUX0, MUX2를 1로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걸 1로 해놓습니다. one shift left MUX
5와 1 shift left mux 0 요거만 이제 1로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AD mux로 또 할 게 있는지 한번 봅니다. 가서 보면은 예, 이제 없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AD 변환,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네요. 그죠? 자, 그거를 해주러 갑니다. 자,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 요거를 이제 한번 정해줘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봅니다. 먼저 AD 변환 동작을 AD 변환을 하겠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AD 변환 enable, AD enable을 1로 해 놓으면 되죠. 예, 그걸 1로 해 놓습니다. 자, 여기도 원래 있던 거를 항상 5화 시켜줘야 됩니다.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하고 원래 있던 값 5화 자, 1 shift left AD enable을 1로 해놔라. 이걸 enable M자요. enable 요거를 1로 세트하라. 자, 그 다음 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봅니다. 요 AD 변환을 시작하라 요거는 나중에 실제 할 때 그 변환을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프리러닝 여부 요것도 0으로 해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단일 모드로 할 거기 때문에요. ADC 동작을 한 번만 수행하고 또 다시 하려면은 또 같은 명령어를 반복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0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AD 컨버터 인터럽트 플래그 요거 하고 AD 컨버터 인터럽트 이네이블 요것도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AD 변환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죠. 이제 분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AD 컨버터 프리스케일인데 우리가 요거요. 요거 분주비 선택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요 가변 저항기는 사실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그 전압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128분주로 하겠습니다. 그럼 128분주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AD 컨버터 프리스케일 0서부터 2까지 모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1로 해놓으면 되네요. 예, 모두 1로 하겠습니다. 와 1 shift left AD 컨버터 프리스케일 어디까지인가요? 예. 012네요. 012 2 그 다음에 5와 1 shift left AD 컨버터 프리스케일 1 그 다음에 5와 1 shift left AD 프리스케일 0 이렇게 놓으면 이제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가 그 레지스터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FND에다가 이제 그 숫자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째 FND를 켜야 되는 건가? 요거는 우리가 FND 배울 때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 변수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 변수를 제가 어디냐면은 어디 가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그 변수들을 넣겠습니다. 전역 변수가 아니라 이제
요건 뭐냐면은 FND를 제어하는 숫자 변수와 숫자 데이터와 그렇죠? 그 다음에 제어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num4는 뭐냐면 요거 배열은 무슨 뜻이냐면요. 요 배열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num fnd 이렇게 이제 fnd가 4자리가 있잖아요. 4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fnd가 4개 있습니다. 4개가 있으면은 여기는 1단위, 여기는 10단위, 여기는 100단위, 여기는 1000단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요것도 그 단위수를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단위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num 세 번째 방의 값은 요거는 뭐예요? 1단위고요. 그 다음에 num 두 번째 방은 뭘까요? 예, 이거는 10단위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num 0은 뭘까요? num 0번째 방은 1000단위가 들어가게 합니다. 1000단위.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AD 변환을 한 그 데이터를 10진수로 바꿨을 때 그 각 단위수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를 넣을 배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거를 갖다가 FND에 킬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배열 여기에다 넣기로 합니다. 배열 바로 여기에 넣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변수. 미안합니다. 먼저 이제 그 10비트, 아니 16비트 그 뭐냐면은 16비트 변환한 16비트 데이터가 들어갈 변수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8비트로 하면 안 되죠. 조금 그 자릿수가 큰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unsigned 인테저로 할까요? 인테저 buff라고 하는 이러한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이거는 AD 변환한 데이터가 들어갈 변수입니다. 근데 그 버퍼에는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초기화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0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변수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unsigned 캐릭터 p라는 변수, 그 다음에 리라는 변수. 요거 리라는 변수는 제가 이제 다음에 flag라는 변수. 요 flag도 왜 여기다 하는지 선언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해가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요. 자, 먼저 리라는 변수에다가는 이런 데이터를 하나 넣어요. one shift left AD converter start conversion. 그러니까 미리 이 데이터를 넣어놔요. 뭐냐면은 비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비트를 체크하기 위한 그 데이터를 미리 넣습니다. 자, 넣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ADSC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AD 변환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있냐면은 요게 그 레지스터의 하나의 비트죠. 그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에 있는, 즉 이게 뭐냐면은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에 있는 뭐냐면은 바로 그 AD 컨버전을 AD 변환을 시작하라. 요런 거죠. 예, 그걸 미리 집어넣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요. 자, 이제 AD 변환을 시작합니다. 자, AD 변환을 시작하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AD 변환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에 AD SC, 그러니까 AD 요거 변환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 비트를 1로 세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에다가 뭐를 넣으면 되냐면 어느 비트를 세트하냐면요.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의 값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요. 비트 AND를 시켜라. 요걸 다시 해주면요. ADC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에 있는 ADSC 비트를 1로 해놓으면 되니까요.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에 있는 내용하고 비트 OR라 해라. 뭐 하고요? 1 shift left AD 컨버터 스타트 컨버전 요거를 1로 해놓으면은요. 그러니까 요 비트를 1로 해놓으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은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까봐 제가 요거를 1로 해놔야 즉 뭐냐면은 그 AD 변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1로 해놨죠. 예, 1로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1로 해놓으면은 우리가 그 0이 되어야만이 변환이 요 ADSC가 이제 ADSC가 0이 되어야만이 이 비트가 0이 되어야만이 변환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0인지 아닌지 0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해가지고 1이면은 계속 변환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while 잘 보세요. 그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의 값하고 비트 AND를 시켜봐요. 비트 AND를 시켜봅니다. 어떤 비트하고 AND를 시키냐면요. 원래는 AD 요거하고 비트 AND를 시켜야 되죠. 1 shift left ADSC 요거하고 요렇게 그 비트 AND를 시켜라 하면 되거든요. 요거하고 비트 AND를 시켜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또 한 번 써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참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 값을 어디다 피신 시켜가지고 요 값은 1에서 0, 0에서 1로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1로 되어 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변수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리하고 비트 AND를 시켜가지고 요게 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요게 참이라는 얘기는 언제나 1이란 얘기죠. 지금 뭐냐면은 요거는 이런 뜻입니다. AD 컨버전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가 뭐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요 비트가 ADSC라고 그래요. SC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 비트가 1인지 0인지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비트가 1인지 0인지를 체크하려면 요 비트만 체크하려면요. 나머지는 다 0으로 하고 여기만 1로 해놔야 되죠. 여기만 나머지는 0.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게 1이면은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요게 0이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참이려면 어떻게 돼요? 요게 참이려면은 요게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ADSC가. 요게 1이라는 얘기는 아직 변환 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변환 중이면은 아직 변환 중이면은요. 여기 있죠. 아직 변환 중이면은 요게 1이면은 0이 아닌 1이면은 즉 아직도 변환 중이면은 계속 뭐예요? 여기 공백 돌아라 그런 뜻이죠.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돌아라. 즉 요건 무슨 뜻이에요? ADSC가 ADSC가 1이면 즉 참이면 계속 공루프를 돌아라. 0이 될 때까지 돌아란 얘기예요. 공루프가 뭐예요? 공루프. 여기 그냥 요거만 해줬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명령어 수행하지 말고 이렇게 공루프를 돌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즉 뭐냐면 요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ADS-C가 0이 되면서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데이터가 ADC, ADCL, 그 다음에 ADCH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ADCL, 그 다음에 16비트니까 10비트의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자, 그 입력된 데이터는 어디에다 넣기로 했습니까? 버프라는 변수에 넣기로 했죠. 그러니까 버프에다가는 강제 형변환을 시켜야 되죠.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unsigned integer라고 했죠. 그러니까 강제로 형변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unsigned integer 강제로 형변환을 하라. 뭐라? 어떤 거를요? 먼저 ADCL 요거부터 가져올 때는 데이터 우측 정렬일 때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ADCL부터 가져와야 돼요. 하위 데이터부터 가져와야 된대요. 아유, 하위 데이터죠. ADCL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상위 데이터는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상위 데이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ADCH죠. 상위 데이터는 상위 데이터 요거죠. ADCH 상위 데이터는 반드시 왼쪽으로 8비트를 밀어서 더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ADCL에다가 더하기 5와 자, 잘 보세요. ADCH를 그냥 더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ADCH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ADCH를 어떻게 하냐면요. 8비트를 반드시 왼쪽으로 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됩니다. 왜냐면은 요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거 이제 개념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2비트, 여기 8비트 이렇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로. 요게 L이고, 여기가 H예요. 요걸 가져오면은, 여기에 있던 데이터가 그러면은 요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기가 텅 비고, 요 데이터가 요로 들어와요. 요로 들어와요, 요로. 요로 들으니까, 여기다 그냥 더하면은, 아까 그거 L하고 겹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로 밀어야 돼요. 여기로 8비트를 밀어서 이 바깥으로 여기 8비트에서 차지하지 않고 요 8비트 바깥으로 바로 밀려나서 여기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상위 비트는 이렇게 8비트를 왼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나중에 AD 변환한 결과를 바꿀 때 요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이제 말하자면은 AD AD 변환한 숫자가 데이터가 버프라는 데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어디에 FND에다 쓰기 위해서 FND의 각 자릿수 1자리,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들어갈 그 데이터에다가 나눠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num0, num1, num2, num3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거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까? 데이터를 1단위부터 시작해서 1000단위까지 배열 num에 저장한다. 즉 왜냐하면 그렇죠. FND에 표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자, num3에다가는 뭐예요? num 세 번째 방에다가는 1단위를 넣는 거죠. 자, 1단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버프의 내용을 1단위는 뭘까요? 1단위는 버프의 내용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 10으로 남은 나머지.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325라고 그래요. 325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5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단위는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여기가 1단위입니다. 여기가 이제 1단위요. 자, 1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단위입니다. 10단위는 이제 두 번째 방에다 넣기로 했는데 잘 보세요. 어떡하나? 버프의 내용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 그렇죠? 100으로 나눴어요.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10단위가 되겠죠. 10단위. 예.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10으로 나눠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게 10단인데요. 먼저 325를 100으로 나눈 325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 잠깐만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죠.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나올까요? 25가 나오죠. 그죠? 예, 25입니다. 그런데 그 25를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10으로 나누면은 2.5
얼마가 되나요? 2.5가 되죠. 2.5인데 사실은 요거 정수로 했잖아요. 정수로 여러분들이 이제 C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배웠겠지만은 어딨나요? 예, 여기 있네요. 정수로 선언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는 절삭이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돼요? 2.5는 그냥 그대로 2가 돼요. 그러니까 2 뭐예요? 예, 10단위가 추출됐네요. 그죠? 예, 10단위가 추출됐습니다. 자, 그 다음 num1에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뭐죠? 100단위가 들어가는 거죠. 100단위가 들어가니까 버프의 내용을 뭘로 나눈 나머지요? 버프의 내용을 1000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100단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num 0은 뭐가 들어가나요? num 0은 100단위, 1000단위죠. 1000단위니까 어떻게 되나요? 버프의 내용을 뭐냐면은 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다시 1000으로 나누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저기가 돼요. 그 1000단위의 숫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100단위. 그 다음에 요거는 1000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워 하실 게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672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만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만으로 나눈 나머지는 5672죠. 만으로 나눈 5672입니다. 그거를 5672를 100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5.672가 되잖아요. 672. 그러니까 요거 소수점을 제한 거 뭐가 들어가요? 5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5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3ms 동안 잠깐 멈춥니다.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FND에 그대로 0서부터 3까지 그대로 0서부터 3까지 FND에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FND에 표시를 할 때 4자리인데 숫자가 3자리 또는 한 자리일 경우에 왼쪽에 있는 0을 표시하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0을 없앱니다. 왼쪽에 있는 0은 표시하지 않는다. 자, 그런 의미에서 플래그를 일단 처음에는 뭐로 놓냐면요. 플래그를 0으로 일단 놓습니다. 자, 플래그를 0으로 놓고요. 그 다음 for P는 0부터 시작해서 P가 4보다 작을 때까지 P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4개의 FND에다 데이터를 켜야 되니까요. 자, 4개의 FND에다 데이터를 켭니다. 자, 만약에 num에 잘 보세요. P번째 방의 값이 0이 아니면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자, 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켜야 되죠. port FND를 켜야죠. 먼저 제어 데이터는 A죠. 포트 A에다가는 FND를 켜라. act 몇 번째 방이요? P가 0이면 첫 번째 방이니까 P 플러스 1번째 방의 값 FND를 켜라. 그리고 거기다 데이터를 내보내라. port
2죠. 2 포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 포트에 데이터를 내보내라. FND에 바로 num P번째 방에 있는 P번째 방의 값이 0이면 0, 1이면 1, 2면 2, 요걸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내보내라. 그렇죠? 자, 이렇게 내보내고 플래그는 1로 해놔라. 이렇게 해줍니다. 1로 해놔라. 근데 여러분들 요거 0이 아니면 요거 어떻게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요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 값이 0이 아니면 그런 뜻이죠. 예, 0이 아니면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0이 아니면 이제 일단 데이터를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FND에다 데이터를 킵니다. 예. 이제 그러고 플래그를 0으로 해놨어요. 요게 이제 어디서 기묘하게 쓰냐면 여기서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num p 값이 0이면 그런 뜻이죠. 예, 0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0이면은 어떤 경우에만 0을 써줘야 돼요. 앞에 어떤 경우든지 자 여기 357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잠깐 미안합니다. 0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5 그랬어요. 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나오는 0은 써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숫자를 쓰고 나서 숫자를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0이 나왔어요. 숫자를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0이 나올 때는 플래그 값이 얼마예요? 1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예요? 만약에 플래그이면 즉 플래그가 0이 아니면 그런 뜻이요. 0이 아니면 데이터를 출력해야 돼요. 0도 출력해야 되죠. 예. 출력해야 됩니다. 즉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플래그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는데요. 여기서 플래그가 1이라는 얘기는 플래그가 1임에도 불구하고 0이 나왔어요. 그때 0을 출력해야 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 또는 마지막에 나오는 0은 출력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P가 뭐일 경우에 P가 3일 경우에는 마지막에 0은 출력해야죠. 이럴 경우에는 출력을 해라. 자, 폴트 A에다가는 act P 플러스 1번째 방에 FND를 켜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내보라나 폴트 2 그죠? 폴트 2 FND 뭐죠? num P번째 방의 값을 출력하여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끝마칩니다. 자 끝마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전부 꺼야 되죠. 그 착시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port A 포트에다가는 전부 꺼라 뭐죠? act 0번째 방의 값을 넣어라. 그럼 다 꺼져요. 그리고 약 1ms 동안 착시를 위해서 돌아라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끄기 전에 잠깐 멈출까요? 네. 한 다음에 이렇게 멈춰라. 자,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포문을 요 안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4개의 FND에다 데이터를 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걸 다시 버퍼에 넣고 다시 그것을 FND 키기 위해서 각 단위별로 쪼개가지고 배열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출력합니다. 자,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이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자,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18번째에 오류가 있습니다. 18번째입니다. 여기 AD 컨버터 프리스케일 0이죠. 바꾸고 컴파일을 해봅니다. 자, 오류가 없습니다. 자, 오류가 없으니까 한번 옮겨봅니다. 커넥트 하면은 AEO죠. 프로그램 됐습니다. 스타트. 저도 이게 항상 프로그래머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에디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컴파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점검할 때가 가슴이 떨립니다. 프로그래머는 누구나 그 경험하는 겁니다. 자, 여기 숫자가 이렇게 88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 가변 저항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바뀌죠? 예, 이렇게 바뀝니다. 제일 낮은 전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이 떨어집니다. 정확하네요. 그 다음에 가변 저항기를 올려봅니다. 점점 값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375 뭐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까지 돌려볼게요. 1024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1022에서 1023이 왔다 갔다 하네요. 뭐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AD 컨버전, 즉 그 가변 저항으로부터 들어오는 변화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컨버전해서 그것을 이렇게 FND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센서, 뭐 온도 센서라든지 압력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기울기 센서라든지요. 여기에서 들어온 그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마이컴으로 처리해서 그 FND 같은데 표시하려면 반드시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FND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요거 전체적으로 한번 대충 설명을 한 다음에 오늘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ND는 A포트하고 E포트에 연결하기로 했으므로 이렇게 출력으로 정합니다. 출력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 저기죠. AD MUX 레지스터에서 기준 전압과 그 다음에 뭐죠? MUX2, MUX0가 요게 어느 포트로 기준 전압은 VCC로 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MUX0, MUX2를 1로 하면은 F5핀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입력받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는 뭐예요? 먼저 그 AD 컨버터를 변환할 준비를 하여라. 그리고 요거 몇 분주? 125분주인가요? 하여간에 요 스케일로 분주를 하여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여태까지 했으므로 FND에 요거는 0과 0, 1 해서 여기 9까지 숫자 데이터가 들어갈 데이터, 요거는 다 끄는 거, 요거는 1번만 키고, 요거는 뭐예요? 다 키는 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0단위
그 AD 컨버전을 한 데이터가 10비트인데 최고 큰 숫자가 1024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 자릿수별로 넣을 배열이에요. 여기 이렇게 제가 적어 드렸죠. 자, 요 배열에다 넣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요거는 그 특정 비트로 AD 컨버전, 스타트 컨버전, AD 컨버터 스타트 컨버전이라고 하는 그 비트를 1로 했을 때 그거 나중에 점검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 이렇게 정해 놓고요. 자, 이렇게 뭐냐면은 AD 컨버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요 값이 1이면 계속 공루프를 돌으란 뜻이죠, 요게. 요 값이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AD 컨버전이 아직 안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0으로 떨어지면은 1이에요, 저기에요. 요게 뭐냐면은 여기 있네요, 요게. 여기. 즉, 요 값이 ADSC가 0으로 떨어지면은 변환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1이면은 변환이 아직 변환 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1이면 참이니까 계속 공루프를 돌죠. 이렇게 공루프를 돕니다. 그래서 변환이 끝나면은 그거를 변수에 넣는데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정렬로 해라 했을 경우에는 요거 오른쪽 정렬로 해라 했을 경우에는 먼저 하위 8비트를 가져오고 거기에다 더하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위 8비트는 반드시 왼쪽으로 8비트를 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더해야 된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쉽죠. 요거는 왜 1단위 넘3에는 1단위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1단위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1000단위 숫자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 그거를 이제 출력하는 거죠. 출력하는데 이 플래그가 바로 본격적인 숫자가 나오기 전에 왼쪽에 나와 있는 0은 쓰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게 표시되죠. 지금 278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0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네,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보세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0은 나오지만 그 나머지 중간에 있는 보세요. 208인데 중간에 있는 0은 나왔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0은 나오지 않았죠? 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제가 요거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제가 F&B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추적을 해가면서 왜 왼쪽에 공란이 있는 곳에 0은 공란이 있는 곳에 0은 표시가 되지 않고 중간에 있는 0은 표시가 될까?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0은 왜 표시가 될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AD 컨버전 이론만 해도 벅찬데 프로그램까지 여러분들 같이 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AD 변환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